단기간에 문학작품, 시소설 공부해서 수능 점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지금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모의고사를 치면서 나오는 그 시와 소설의 문항수가 8,000개가 된다고 그래요. 이 8,000개의 문제를 우리가 다 알아서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저는 처음 보는 소설, 처음 보는 시 작품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문제와 적용시켜서 문제 풀 수 있는 유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IB 코리안 랭귀지를 가리키다 보면 수능하고는 다르지만 유추 능력이 매우 그 IB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 어떤 답안을 우리가 쓰고 IB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유추 부분과 추론 논리들이 중요한 부분들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수능도 사실은 짜여져 있는 오지선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 암기로 이 수능 특히 언어를 다가서면 한두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거고 유추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다가서서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하면 사실 수능 언어처럼 국어처럼 쉬운 게 없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이번에 그 10월 모평까지 봤는데 수능 점수 언어가 잘 안 나온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학종 강사하고 프로젝트 강사이긴 하지만 이 언어 강의를 좀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소설 하나 더 볼게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화면을 공유하고요. 보겠습니다. 자, 소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소설도 우리가 제목을 먼저 볼게요. 자, 제목을 먼저 보면 저 이 소설도 저도 공부를 안 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적어보시죠. 윤은길의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라는 소설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자, 적으세요. 연습장에다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자, 보면 24번 A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가장 적절한 거. 그 다음 2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유형은 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아주 특별한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어느 영역에서 국어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우리가 시나 소설이나 또 비문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좀 문학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물론 이것이 단기간에 그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이 문창과를 공부하면서 또 제가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언어 강의를 예전에 하면서 그렇게 체득한 방법들을 저는 이제 작가의 관점에서 수능 국어를 풀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질문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강의가 마련이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그 단기간 내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듯이 언어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대로 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지방이나 제가 또 해외에 있는 학생들도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 수업하는 것도 여러분들 제 문창과 수업이라든가 학종 수업을 통해서 제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보시면 아 저런 수업으로 비대면 실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적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올바른 로드맵을 통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설은 인물,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갈등. 역시 그 공식에 넣는 겁니다. 시는 저번 시간에 뭐였죠? 상징, 그 다음에 배경, 하나, 함축적인 의미. 이게 세 개가 되겠죠? 소설은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갈등,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경에서 시소설 공통되는 공식이 뭐였어요?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김잘제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로 집으로 달려간 묵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뭐가 중요하죠? 뭐가 눈에 보여야 됩니까? 김달채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달려가던 묵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새로운 습관. 김달채 씨가 최근에 들인 습관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배회한다는 것은 부정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그렇죠? 부정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은 김달재 씨는 인물이니까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배회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풀면 이 소설에 아주 잘생긴 우산 하나라고 하는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라고 하는 이 소설에 대한 갈등을 풀어내면 뭐가 보일까요? 주제가 보인다는 거죠. 똑같은 그 공식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식에 맞춰서
넣어서 지문을 한번 이해하고 풀어보는 그런 연습의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적이 금방 빨리 오를 거예요.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은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큰 아니면 올림픽 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들에게 담배불을 빌리거나 더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신용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기각색의 사람들 상대로 자 나와 김달재 씨와 사회 사람들이에요. 김달재 씨의 갈등은 본인 스스로의 갈등보다도 김달재라고 하는 사람의 갈등은 사회 외부적인 어떤 각기각색의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해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이 우산은 김달재 씨의 눈에 비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달재 씨는 상대방의 눈에 이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러니까 우산으로서의 기능 외에 다르게 보이는 기능이 또 있나 봐요. 그래야 상대방의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반응을 또 보는 작업이다. 아, 이 우산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능력보다 뭔가 플러스되는 능력처럼 보이게 그렇게 좀 약간 사기 같은 그런 거를 우산을 통해서 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거기에 바로 이 소설의 주제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의 주제가 숨어 있는 거죠.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뻐근한 나날들이었다. 그렇겠죠. 이 우산이 우산으로서의 우산이 아니라 다르게 보이는 우산으로 하려면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하겠습니까? 심리가. 저번에 했던 사막을 서영원에 건너는 방법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가지 그 문학작품 소설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제가 좀 천천히 다 시간을 잡고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럴까지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 강의하는 게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학종에 대한 정보와 여러분들 학종에 대한 특히 검정고시 해고 또 일반고 학생들 고교학점제에서의 저내신, 나신 학생들이 저내신으로 생기부 대체식의 프로젝트를 잘해서 학생부 전형으로 내신 30에 70의 비교과에 학생부 전형으로 인서울권대학 갈 수 있는 방법만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힘이 들어서 언어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시간이 나면 또 우리 필요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자 인물을 둘러싸이는 인포메이션은 중요합니다. 김달재 씨의 직업은 구청 호적계장.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부서 바깥에 따로 있으면 그는 우산을 통해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산이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사람들이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는데 성공했는데 첫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줄 때보다 그냥 귓동무니에 꿰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하면서 웃어서 자라가 슬쩍 들어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칠나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더 큰 효과가 반응이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다. 왜 김달재 씨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요? 우산의 그 어떤 끄트머리를 통해서 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부분 제가 지금 제 눈이 그렇게 가버려서 건너뛰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아직은 하시면 안 되지만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산 꽁무니를 갖고 뭔가 무전기처럼, 그럼 무전기는 어느 시대를 갖고 다녔냐?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 거죠. 우산을 무전기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시대는 언제였는가? 할 수 있는 시대는 지금 무전기 안 갖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벌써 예전이구나. 무전기를 갖고 뭔가 본인이 어떤 뭐 안기부나 이런 어떤 요원인 척하는 시대가 언제인지 여러분 충분히 추론 가능하실 겁니다. 김달 씨는 그렇지 않아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형사같이 보이게 하려고도 하는 것 같아요.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기부해 있는가 하면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 끼고 다녀 버릇했다. 선글라스는 자기 자신을 숨기는 이유죠. 그러니까 선글라스도 뭔가 김달재 씨의 본 어떤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이 시대에 뭔가 형사나 뭐 안기부 요원처럼 보이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겁을 주거나 놀람을 주는 그러면서 김달재 씨는 마치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른 자기 아바타를 만들지 현실에서 그 우산 하나 갖고 무전기처럼 그렇게 보이게 함으로써 본인의 다른 아바타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이것은 본인과 본인의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도 본인과 사회하고의 갈등이 더 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재 씨는 그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짠만 생김 하염없이 길거리를 쏘다니면서 그러니까 부정이죠. 이 행위 자체가 밤에 청명한 가을날에 우산을 이용해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춤에 점점 깊숙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뭔가 버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중력이죠.
흥분되고 있어요. 우리가 했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그 작품에서도 그 주인공의 흥분은 어디서 있냐? 전쟁터에서 있죠. 사람이 흥분을 한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꽂혀 있다는 거죠. 소설에서는 뭐예요? 인물, 그다음에 배경, 갈등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중요해요. 그걸 풀어내면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인물이 갈등하는 공간, 인물이 우리가 굉장히 그 흥분과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공간이 중요합니다. 이거 읽어봐야 되는 거죠.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가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난 듯한 예감 때문이었다. 그런 다른 행인들이 종전걸음으로 달아나는 방안과는 정반대. 보통 사람들은 달아나는데 걔는 지금 불구덩 속으로 뛰어드니까 이 인물의 심리 상태는 완전히 정상적인 어떤 심리 상태하고는 반대가 되는 그런 심리 상태죠. 정반대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멩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을음 연기를 피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문이가 박살난 건물도 보였다. 김대하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을 돌릴거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가스에 시대적 배경이 남았죠.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중무장관 전경대에 의해 보도가 완전히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재씨는 구경꾼들 뒤에서 작은 키를 한 것 발톱품하고는 또 볼품이 없어요. 키도 작고 뭐 그런 지금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사법경찰관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들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 너머도 내다다 보였다. 달재씨는 저도 모르게 사이에 앞사람들 틈바퀴를 비좁고 전면으로 썩 나섰다. 이거 봐요. 여기 김찬재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넣는 사복들을 경찰들이죠. 시적 상황 나왔습니다. 향해 눈앞에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가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쏟아났는지 김찬재 씨는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근데 여기서 인물의 이 용기는 진짜 정의감에서 그 안 좋은 사회 체제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 항쟁하고 투쟁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용기가 아니라 객기죠. 왜? 우산 딱 끄트머리 무전기처럼 딱 보여주면 만사가 어때까지 해결됐으니까 여기서 통화나 한번 봅시다.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 김찬재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나 이런 사람이요. 김찬재 씨는 엉겹결에 잠바 자락 한 끝을 슬쩍 들어 아주 잘생긴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있는 그 꼬다리를 보여준 거예요. 우산의 그 손잡이 부분을 마치 무전기처럼 이제 생겼다는 가정을 하여서 보여준 거죠. 꿰찬 채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윈 애정도 거들떠. 왜냐하면 여기 사람은 지금 이런 거에 거들떠볼 지금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순진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그 우산 꼬다기를 무전기처럼 그렇게 허세에 우리가 놀라는 거지. 진짜 우선 지금 학생들을 잡아놓고 있는 그런 경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이게 거들떠볼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죠.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만 빨리 집에다 들어가 봐요. 이른바 닭장차에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살리고 싶은 생각은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턱걸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주지 않는데 우산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가 어쩔 도리 없이 노릇이었다. 김선희 씨는 남의 체막 끝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키는 아이처럼 굉장히 묘사가 굉장히 그 표현이 좋죠. 무르치만 호락선이가 내가 맥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도는 길에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재밌죠. 인물을 통해서,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인물의 갈등을 통해서, 인물의 어떤 갖고 있는 인물과 인물 간의 어떤 그 중요한 갈등의 풀이를 통해서, 뭐 배경의 묘사를 통해서, 배경의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이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이 소설의 주제를 우리가 찾는 그 방법, 굉장히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 걸로 익히셔야 이 문제풀이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모르는 작품을 만났을 때 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이 갔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다 읽고 문제를 풀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도 중요한 정보만 읽고 문제를 풀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문학, 비문학 마찬가지로 다 건너뛰고 중요한 정보만 읽게 합니다. 그것이 많이 훈련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훈련이 되면 눈이 저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을 막 건너뜁니다. 저도 아까 전에 강의를 하면 저도 모르게 둘째, 셋째 부분을 건너뛰고 첫째 부분을 건너뛰고 셋째 부분서부터는 이제 그 눈이 갔어요. 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도 훈련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문제를 빨리빨리 모르는 지문들을 해결할 수 있으시고요. 23번 A 소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요 강의를 멈추시고,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 강의를 끝내야 돼요. 수업 그 전후로 이걸 찍지 못하면 이 강의를 찍다가 그냥 폐기가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걸어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보시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죠? 입사본에? 자, 4번이죠. 한 가지 목적으로 수업된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 무슨 목적으로 수업돼요? 의도적이죠? 어떤 그 우산의 뒷공무늬를 갖고 무전기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의도된 부분. 자, 입사본에 몇 번? 4번입니다. 문제가 풀리실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 문제가 풀리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걸 연습만 하시면 여러분 걸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유클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몇 번이요? 그렇죠. 3번, 25번에 자, 흥미를 느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직감한 김달씨는 달아나는 생인들과는 달리 뭐야? 시 한 점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개별 정보의 확인이죠. 가장 사실상 능력. 이런 문제들은 맞춰줘야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진짜 어려운 건 유추하고 추론을 통해서 그 정보를 우리가 유추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엮어서 문제를 푸는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능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학종도 그렇고 이 사고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들을 빨리빨리 키우셔야 됩니다.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냥 앉아서 해성세월하면서 내신 성적도 안 오르는데 언젠간 되겠지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기억력에 대한 일을 적재하지 않은 것은 26번에 몇 번입니까? 자, 5번이죠. 사법 차림의 청년은 니은이 익숙하여 기억을 이용한 질문에 의도를 하신다. 익숙한 것도 있겠지만 이 사법 차림의 청년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전기든 우산이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현장에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도 볼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김달태 씨를 얘기하는 거죠.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 힘의 우열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었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허구적 권력 표지, 승인에 거부하는 타인 앞에 소시민적 면면을 드러내는 상황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27번에? 5번.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 돌아가는 것, 학생들과 맺은 유대관계를 단절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학생 상황 논리를 따르는 기분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유대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김달채 씨는 자기 자신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허위를 통해 기피와 상징을 통해서 우산 그 공무원을 통해서 내가 이게 무전기야. 나 이렇게 권력이 있어. 근데 우선은 뭐예요? 유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 27번에 5번입니다. 문제가 풀리실 겁니다. 제가 설명한 것만 갖고도 충분히 문제가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제가 빨리 기획해서 10월 목표이 끝난 직후에 지금 바로 여러분들 앞에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능이 됐던 학종이 됐던 그다음에 문창과나 영어과 실기가 됐던 방법들이 있고 중요한 건 내가 수능이 맞으면 수능을 해야 되고 학종이 맞으면 학종을 해야 되고 내가 문창과 실기에 맞으면 해야 되는데 이 맞는다는 것이 내 목표가 어디에 있냐.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때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뭐 언어면 언어, 뭐 수리면 수리, 영어면 영어 다 있겠죠. 정말 그 방법이 맞는 것이냐? 학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중에 한번 컨설팅 받으면 되겠지 절대로 학종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낮은 내신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생기부와 생계부 대체수식을 통해서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 의대를 가고 싶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고 문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들, 더 좋은 강연들, 또 더 좋은 내용들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모평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